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 5시 경상북도 의성군 작은 마을 박철수와 김순자 부부는 벌써 1시간째 논둑을 걷고 있었어요. 여보, 올해 배추 농사는 참말로 잘 될 것 같구만. 철수는 허리를 펴고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햇살이 논물에 반짝반짝 부서지는 모습이 참 예뻤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비도 적당히 오고 햇볕도 좋고 하느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나 보다. 순자는 밭고랑 사이사이를 살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의 손등은 오랜 농사일로 거칠었지만 배추 잎사귀를 만지는 손길만큼은 참 부드러웠죠. 근데 말이다. 철수가 밭둑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애들 생각하니 맘이 영. 왜 또 그래요? 아침부터 준혁이가 어제 전화했는데 말이다. 목소리가 영 이상하대이. 아버지, 나 좀 급한 일 생겼어에. 다음 주에 내려갈기에 카더라. 순자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알 수 있었죠. 또 돈 얘기 아이가? 글쎄 말이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우리가 자식들을 어째 키웠는지.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어요. 그의 등이 아침 햇살에 더 굽어 보였답니다. 이때 옆논에서 일하던 김영감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철수야, 아침은 묵었나? 예, 영감, 묵고 나왔습니다. 너 그 집 큰애가 변호사라 하던데 참말 대단하다. 요새는 잘 내려오나? 철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바쁘제 뭐. 서울이 웜에 멀다 아입니까? 그래도 명절에는 오제? 그라고 말입니다. 김영감이 돌아간 후 순자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여보, 우리 그냥 농사나 짓고 살자. 애들 신경 쓰지 말고. 아이다.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한번 제대로 가르쳐야 쓸 것 같다. 철수의 눈빛에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답니다. 그날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 50층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 바로 박준혁 변호사의 집이었어요. 거실 바닥의 대리석은 너무 반들반들해서 거울처럼 천장이 비칠 정도였죠. 여보, 안방에서 민서연이 나왔어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구두를 신은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남편을 불렀답니다. 당신 이거 봤어요? 시골에 있는 그 땅 말이에요. 무슨 땅? 준혁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일 법정에 제출할 서류를 검토하는 중이었거든요. 당신 부모님 땅이요.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거기 개발 확정됐대요. 지금 파는 게 최고래요. 준혁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죠. 개발이 확실해? 네, 고속도로 나고 산업단지 들어온대요. 지금 땅값이 평당 300만 원인데 1년만 있으면 500만 원 간대요.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딸깍딸깍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답니다. 5,000평이면 150억? 아니다. 평당 500만 원이면 250억? 야, 그렇게까지는. 당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프리미엄 얹어서 팔아줄 수 있대요. 당신이 시골 내려가서 시부모님 설득 좀 해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양심이 조금 찔렸거든요. 하지만 그래, 다음 주에 내려가 봐야겠다. 같은 시각 서초동의 또 다른 아파트. 박준석 원장은 병원 가운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오늘도 수술 3건에 외래 환자 40명을 봤답니다. 피곤했지만 장모님의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준서가 내 부모님 땅이 얼마나 된다고 했지? 핸드폰 너머로 장모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5,000평쯤 되는 걸로 아는데요. 5,000평? 어머, 그럼 지금 시세로 최소 150억인데 우리 회사로 넘기면 말이야. 프리미엄 3억 얹어줄게. 네, 3억이요? 준석의 눈이 반짝였어요. 3억이면 강남에 새로 나온 오피스텔 한 채를 살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근데 그게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땅이라. 아이고, 이 사람아, 요새 누가 농사를 지어? 빨리 현금화하는 게 효도야, 효도. 세금만 나가잖아. 알겠습니다. 제가 형이랑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끄는 준석은 아내 최유진을 불렀어요. 여보, 나 주말에 시골 좀 다녀와야겠어. 갑자기 왜? 당신 일요일에 골프 약속 있잖아요. 아니, 중요한 일이 생겨서. 유진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금방 눈치챘답니다. 혹시 땅 얘기? 응, 형이랑 같이 내려가기로 했어. 오빠, 우리 엄마가 3억 프리미엄 준대요. 그 정도면 괜찮죠? 나도 형한테 얘기해봐야지. 근데 반반하는 거 맞지? 당연하죠. 아들 둘인데. 그날 밤 11시 형제는 전화 통화를 했어요. 형, 나 준석인데. 무슨 일이야? 형도 다음 주에 시골 내려가려고 하지? 준혁이 웃었어요. 동생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같이 내려가자. 토요일 어때? 좋아. 형,
그런데 말이야, 우리 명예 이전 문제 있잖아. 형이 변호사니까 세금 안 나가게 좀 해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전화를 끊은 두 형제는 각자의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잠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돈 생각에 흥분해서 못 잤다는 게 맞겠네요. 그날 밤 시골집, 철수는 마루에 앉아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된 앨범과 서류들이 가득 담긴 상자였죠. 여보, 뭐 하시는데요? 옛날 생각 좀 하고 있다. 순자가 옆에 앉았어요. 남편이 펼친 앨범에는 색이 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답니다. 첫 번째 사진, 1995년 준혁이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때가 좋았는데 준혁이가 공부를 워낙 잘했지. 철수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밭을 팔았지? 그랬지. 2,000평을 팔았어. 평당 50만 원에 10억? 그 돈이 그때는 워낙 큰 돈이었는데.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그 돈으로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고 서울에 작은 원룸도 얻어줬었죠. 그때 우리 뭐 먹고 살았는지 기억나해? 된장찌개하고 김치만 먹었지. 맞다. 근데 우리는 행복했어. 애가 공부 잘한다고 하이. 다음 페이지. 1998년 준석이 연세대 의대 합격증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준석이도 참 고생했지. 공부하느라. 그래서 우리가 소를 팔았지. 삼돌이, 복순이, 황소, 얘들이 워낙 이뻤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들은 그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여물을 주고 이름을 불러주던 소들.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거 모르지. 소 팔아서 학비된 거. 앨범을 더 넘기니 2005년 사진이 나왔어요. 준혁의 결혼식. 이때 참 서러웠지. 순자가 사진을 만졌어요.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팠답니다. 사돈댁에서 하객을 50명만 초대하라 카더라 아이가. 우리가 평생 알고 지낸 마을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못 온다 카더라. 김영감이 그때 워낙 섭섭해했는데 준혁이 태어날 때 산파 노릇까지 해준 양반인데. 철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참았지. 자식 행복하면 된다 하면서. 2009년 사진, 준석의 결혼식이었어요. 이때는 더했지. 패백도 안 받더라. 요새 누가 그런 거 하나 욕하대. 순자는 1년 동안 손수 만든 비단 보자기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보자기는 한 번도 사용되지 못했답니다. 이거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알아. 밤마다 바느질하느라 손가락에 피나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앨범을 넘겼어요. 여보, 명절 사진이 없네? 당연하지. 애들이 안 내려왔는데 무슨 사진을. 지난 10년간 명절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아들들은 항상 바쁘다. 교통이 막힌다. 애들이 어려서라는 핑계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내려와도 밥 한 끼 먹고 몇 시간 만에 올라갔죠.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핸드폰 게임이 더 재미있다고 했고 며느리들은 시골 공기가 안 맞는다며 방에만 있었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잘못한 거 없소.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철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번에 애들이 내려오면 말이다. 뭐 제대로 가르쳐야 쓸 것 같소? 사람이 어째 살아야 하는지. 철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슬픈 아버지가 아니라 단호한 어른의 눈빛이었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붕, 고급 외제차 소리가 조용한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까만색 BMW와 하얀색 벤츠가 좁은 마을길을 지나 박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왔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어요. 아이고, 저게 준혁이 차가? 웜에 저 차가 얼마나 비싼데. 부자되이 살라보다. 철수와 순자는 마당에서 두 아들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준혁이 먼저 내렸답니다. 명품 폴로 셔츠에 골프 바지, 선글라스까지 쓴 모습이 영락없이 강남 부자였죠. 아버지, 어머니. 준혁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어요. 왔나? 잘 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민준이와 민서가 뛰어왔어요. 하지만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게임을 시작했답니다. 애들아, 핸드폰 좀 그만하고 할아버지랑 얘기 좀 해라. 에이 아빠, 할머니 집은 와이파이도 안 터져. 민준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웃음을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답니다. 할매가 몰라서 미안하다. 나중에 할배한테 캐서 해줄 끼니께. 이어서 준석 가족도 도착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유진은 하이힐을 신고 내려서는 마당 흙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시멘트 좀 깔지. 미안하다, 며느리. 우리가 워낙 농사꾼이라.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여기 별로 안 올 거니까. 유진의 말에 순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순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상에 가득 차렸어요. 삼겹살 수육, 파전, 된장찌개, 각종 나물, 직접 담근 김치, 푸짐한 시골 밥상이었죠. 자, 많이 묵어라.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저염식하거든요. 요즘 건강 관리한다고. 서연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이리저리 건드리기만 했어요. 저도 다이어트 중이에요. 샐러드 있으세요? 유진도 밥을 한 숟가락도 안 먹었답니다. 샐러드는 우리 텃밭에 상추랑 깻잎이 있는데. 그건 농약 쳤죠? 전 유기농만 먹거든요.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꾹 참고 웃음을 지었답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저 치킨 먹고 싶어요. 여기는 치킨집이 없단다. 에이, 시골은 재미없어. 식사가 끝나고 마당에 평상을 폈어요. 철수가 옥수수차를 끓여왔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키운 옥수수로 만든 거다. 묵어봐라. 아버지,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준혁이 본론을 꺼냈어요. 뭔데? 이 딱 말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 변호사잖습니까? 지금이 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준석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 장모님이 부동산 투자 전문이신데 좋은 조건으로 팔아드릴 수 있대요. 철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순자를 바라봤어요. 순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답니다. 그래, 생각 좀 해보마. 아버지, 빨리 결정해 주이소. 시간이 중요한 기라에. 준혁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어요. 애들아, 저녁 묵고 가거라. 아이다, 어머니. 우리 일찍 올라가야 됩니다. 뭐라 카노? 저녁도 안 묵고? 아버지, 서울 가는 길이 막히잖습니까? 우리 내일 약속도 있고. 순자의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어요. 그러면 조심해서 가거라. 하지만 며느리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자고 간다고? 철수가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밥도 안 먹고 올라갈 며느리가 갑자기 자고 간다니. 예, 오랜만에 시골 공기도 마시고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철수는 알아챘답니다. 며느리들이 땅 얘기를 더 하고 싶어서 남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아들들과 손주들이 잠든 후 안방에서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철수와 순자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답니다. 여보, 빨리 결정 나야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땅 딱 보고 위치 좋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그 땅이 진짜 5,000평 맞아요? 아마 그럴 거야. 형이 예전에 그랬거든. 그럼 최소 150억인데 우리가 반 받으면 75억? 75억에서 세금 빼면 한 50억? 50억이면 강남에 빌딩 하나 살 수 있어요.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점점 흥분되어 갔어요. 건넌방에서도 대화가 들렸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3억 프리미엄 준대요. 그 정도면 괜찮죠?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3억? 그거면 족하지 뭐. 그런데 형님하고는 어떻게 나눠요? 당연히 반반이지. 형님이 욕심 안 부리시려나. 내가 형한테 잘 얘기해 볼게. 거실에서는 준혁과 준석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준석아, 우리 반반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형. 우리가 남제. 근데 명의가 아버지 거 아이가. 증여세 문제가 있을 기다. 형이 변호사 아이가. 세금 안 나가게 좀 해줘이. 그라제. 내가 알아볼 기다. 형, 우리 이거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땅값 올라가이. 마루에 앉은 철수와 순자, 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여보, 쉿, 조용히 하이소. 철수가 아내의 입을 막았어요. 한참 후 집안이 조용해지자 두 사람은 헛간으로 갔어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됐는데 어째야 되노? 순자가 울먹였어요. 울지 마이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뭐, 내일부터 연극이 시작되는 기다. 당신도 잘 연기해야 된다. 알았지? 철수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당신을 믿을 기다. 순자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일요일 아침.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자꾸 기침을 하고 허리를 펴곤 했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준혁이 급히 나갔어요. 아이고, 요새 허리가 말을 안 듣는다. 철수가 허리를 잡고 쭈그리고 앉았어요. 아버지, 병원 가보셨어요? 병원이 어디 있노? 읍내까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십니까?
돈이 웜에 많이 든다 카데이. 우리가 농사꾼인데 병원비가 어디 있노? 준혁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지나갔어요. 아, 돈이 필요하시구나. 준석도 나와서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제가 의사 아입니까? 제가 한번 봅시다. 아이다, 괜찮다. 나이 먹의 이런 기제 뭐. 아입니다. 제대로 봐야 됩니다. 준석이 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철수의 허리는 아무 이상이 없었답니다. 아니, 이상이 있을 리가요. 연기였으니까요. 아버지,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정밀 검사 받아 보이소. 정밀 검사? 그거 돈 많이 든다 안 카던가. 아버지, 건강이 우선입니다. 돈은 걱정 마이소. 준석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땅 팔면 병원비쯤은 문제없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순자가 차린 음식을 보며 철수가 또 연기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입맛이 없네. 요새 소화도 잘 안 되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나이가 드이 이카노. 병원 가봐야 되는데. 준혁이 슬쩍 말을 던졌어요. 아버지, 그라이 땅을 파시면 병원비 걱정 없잖습니까? 여유도 생기시고. 철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 땅 말이가. 아들들의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예, 아버지. 너구들 말이 맞는 것 같다. 팔까 생각 중이다. 진짜입니까? 준혁과 준석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런데 말이다. 철수가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며느리들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답니다. 그 땅이 말이다. 5,000평이 아니다. 네, 그럼 얼마입니까? 7,000평이다. 헉! 준석이 놀라서 물을 뿜을 뻔했어요. 그리고 말이다. 옆에 과수원 부지도 우리 거다. 과수원요? 그래, 3,000평. 그럼. 준혁이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총 1만 평입니까? 그렇지. 며느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서연은 핸드폰 계산기를 몰래 두드렸답니다. 1만 평, 평당 300만 원이면 300억? 유진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반 받으면 150억. 아버지, 그 땅들 언제 사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거다. 3대가 지킨 땅이제. 철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말인데. 예, 아버지. 말씀하이소. 이 땅을 팔면 조건이 있다. 공기가 조용해졌어요. 식탁에 앉은 6명 모두 철수를 바라봤답니다. 조건이라 하면?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첫째, 이 땅을 팔면 말이다. 철수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뜸을 들였어요. 너그 어머니하고 나하고 세계여행 갈 거다. 세계여행이요? 그래. 평생 비행기도 못 타보고 살았잖너.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아, 그거야 당연하지. 준혁이 쉽게 대답했어요. 세계여행? 1억이면 되겠네. 그까이 거. 둘째, 이 집을 리모델링 할 거다. 리모델링이요? 그래. 마당에 있는 헛간은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고 본체도 현대식으로 고칠 거다. 화장실도 새로 짓고. 좋지, 좋아해.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모델링? 5억이면 되겠지. 셋째,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남은 돈의 30%는 이 마을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다. 네. 아들들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30%라 하면 30%? 준혁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0억에서 30%면 90억? 아버지,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들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왜 심하노? 철수가 태연하게 물었답니다. 그걸 왜 기부합니까? 이 마을이 너그를 키웠다. 네. 준혁아, 네가 대학 갈 때 이장님이 뭐 해줬는지 기억하나? 그거야. 트럭 빌려주고 짐도 날라주고 서울까지 따라가서 집 구하는 거 도와주고. 그랬지?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준석아, 니는 중학교 때
누구한테 공부 배웠노? 그거야. 마을 선생님. 마을 선생님 댁에서 1년간 무료로 과외 받았지? 매일 저녁마다 밥까지 얻어먹으면서 준석도 아무 말을 못했답니다. 그 선생님이 네 덕분에 의대 교수 꿈 포기하고 이 시골에 남았다는 거 아나? 네가 공부 잘한다고 자랑스러워서 말이다. 그 선생님이 서울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도 안 갔다. 준석이 같은 애들 더 가르쳐야 된다 하면서 순자가 거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다. 니네가 결혼할 때 부조금도 못 보내고 돌아가셨어.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말이다. 철수가 계속 이어갔답니다. 니네 어머니가 애 낳을 때마다 마을 아지매들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나? 김영감네 할매가 산파 노릇하고 최서방네가 닭 잡아다주고 이장님이 읍내 병원 태워다주고 이 마을이 니네 엄마 아빠고 니네 가족이었다. 그런데 니네는 부자 되고 아주 이 마을 잊어버렸지? 며느리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 옛날이라 카나?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은혜는 옛날이 되면 갚지 않아도 되는 기가? 극하면 니네가 받은 교육이랑 사랑도 옛날 거가? 그게 아니라 그럼 뭐고? 철수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연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리고 말이다. 철수가 차를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나머지 돈은 너그 어머니 명의로 예금할 거다. 어머니 명의요? 그래.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니가 쓰셔야지. 그러면 증여세가. 준혁이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세금은 내가 낼 거다. 변호사 아들 있는데 뭐. 철수가 빙긋 웃었답니다. 아버지, 그래도 싫으면 말고. 네. 이 땅 안 팔아도 된다. 우리는 이대로 농사 짓고 살 거다. 니네가 필요한 기 아이고 우리가 필요한 기제. 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생각 있으면 저녁 때까지 대답해라. 없으면 그냥 서울 올라가고. 철수는 마당으로 나갔고 순자도 남편을 따라 나갔답니다. 남겨진 네 사람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서연이 준혁을 쳐다봤어요. 글쎄, 90억을 기부하다니. 안 되죠. 우리가 받을 돈인데. 근데 아버지가 저러시는데. 당신이 설득해야죠. 변호사잖아요. 준석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90억을 기부한다고? 내가 어떻게 해? 아버지가 결정하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용히 해. 밖에서 들어.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들이 먼저 나섰어요.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서연이 순자에게 다가왔어요. 차? 예, 마을에 카페 있다고 하던데. 저희랑 같이 가시죠. 유진도 거들었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저희하고 얘기 좀 해요. 순자는 망설였지만 며느리들의 눈빛을 보고 알았어요. 땅 얘기를 하려는구나. 그래, 갈까?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카페. 어머니,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나는 그냥 옥수수차. 에이, 어머니,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서연이 주문을 했어요. 아메리카노 4잔. 어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늘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30% 기부. 그래, 그게 뭐? 순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좀 과하지 않으세요? 과하다고? 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많이 기부해요? 유진도 거들었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비도 많이 드실 텐데. 병원비는 충분해. 하지만 나중에 요양원도 가셔야 되고 간병인도 써야 되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순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90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그걸 기부하시면 저희는 뭐? 순자가 며느리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게 혹시 니네가 받을 생각을 한 기가?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저희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유진이 변명했어요. 그럼 뭐고? 저희도 생활이 있잖아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도 바꿔야 되고. 니네 집이 얼마짜리고? 그건 3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더 큰 집이 필요한 기가? 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요즘 강남이 뭐가 그리 중요한 기가? 순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니네한테 물어볼 게 있다. 네, 어머니. 니네는 왜 그 땅이 팔리길 바라는 기가? 며느리들이 서로 눈치만 봤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봐라. 니네 부모님이 땅 사고 싶어서 그런 기제?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그럼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이가?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가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 그 정도가 아니제.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니네는 시부모를 ATM 기계로 본 기다. 필요할 때만 찾고 안 필요하면 버리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고? 명절에 한 번도 안 내려왔지. 전화도 돈 부탁할 때만 했고. 손주들은 할배 할매보다 핸드폰이 더 좋다하고. 유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기가? 순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봐라. 이게 뭐예요? 내가 30년간 기록한 거다. 수첩을 펼치니 빼곡한 글씨가 보였답니다. 1995년 3월 15일 준혁이 등록금 500만 원 송금. 1996년 9월 3일 준혁이 생활비 100만 원 송금. 1998년 4월 20일 준석이 의대 등록금 800만 원 송금. 페이지마다 송금 기록이 빼곡했어요. 이게 총 얼마인지 아나? 12억이다. 12억? 며느리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말이다. 순자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5년 10월 1일 준혁이 결혼 자금 3억. 2009년 5월 15일 준석이 결혼 자금 2억 5천. 2010년 8월 3일 준혁이 집 살 때 보탠 돈 3억. 2012년 3월 12일 준석이 병원 개업 자금 2억. 총 22억 5천이다. 며느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이건 돈으로 계산 못하는 것들이다. 순자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준혁이 대학 시험 때 절에 가서 100일 기도. 준석이 수능 때 새벽마다 약수터 가서 정화수 떠오기. 준혁이 사법시험 때 3년간 매일 산에 가서 기도. 준석이 의사 면허 시험 때 금식 기도. 이건 돈이 아니다. 우리 마음이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니네는 우리한테 뭘 해줬노? 니네는 한 번도 우리 생일 챙긴 적 없제. 명절에 부조금 10,000원 보내고 끝이제. 손주들은 우리 이름도 제대로 모르제. 서연과 유진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아는 기가? 예,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가 수첩을 덮었어요. 돈은 벌 수 있어. 근데 시간은 못 사온다. 우리가 니네하고 보낸 시간, 그게 진짜 아깝다. 어머니, 돌아가거라. 우리는 니네 돈 필요 없어. 그냥 가끔이라도 내려와서 같이 밥 먹는 자식들이 필요한 기다.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30년간 기회를 줬지. 순자는 카페를 나갔고 며느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울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준혁과 준석이 놀라서 물었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오빠. 며느리들이 남편들을 붙잡고 울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우리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다 들었어요. 준혁과 준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때 마루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애들아, 나와봐라. 네 사람이 마루로 나갔어요. 철수와 순자가 앉아 있었죠. 앉아라. 아들 내외가 마루에 앉았어요. 니네한테 할 말이 있다. 철수가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아버지? 땅 문서다. 네. 근데 말이다. 철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이 땅은 작년에 이미 팔았다. 뭐라고요? 아들들이 동시에 소리쳤답니다. 작년에 팔았다 하는데 못 알아들었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니네는 이미 팔린 땅을 가지고 계산하고 있었지. 준혁과 준석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얼마에 파셨는데요? 15억. 15억요? 그 땅이 300억인데. 300억? 그게 어디서 나온 소린데? 철수가 피식 웃었어요. 그 땅은 평당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다. 개발? 무슨 개발? 그냥 농지제. 하지만 니네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숫자를 부풀린 기재. 순자가 덧붙였어요. 그 15억으로 말이다. 철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마을 빈집 5채를 샀다.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빈집을요? 왜요? 게스트하우스 할 기다. 서울 애들이 농촌 체험하러 오는 거 있지? 그거 할 거다. 게스트하우스요? 준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맞다. 벌써 예약이 20건 들어왔다. 한 달에 300만 원은 벌기다. 아버지, 그 나이에 그런 힘든 일을. 힘든 일? 이게 재밌다. 도시 애들이 와서 농사 배우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게 진짜 보람 있는 일이지.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다.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니네한테 줄 돈은 없다. 아니, 정확히는 이미 다 줬지. 아버지, 준혁아, 네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얼마 줬노? 그건 대학 등록금, 생활비, 책값, 유학비. 총 5억. 준석아, 니는? 저도 비슷할 겁니다. 6억이다. 의대가 더 비싸지. 철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결혼자금. 준혁이 3억, 준석이 2억 5천. 집 살 때 보탠 돈. 준혁이 3억, 준석이 2억. 병원 개업 자금, 사무실 보증금, 차 살 때. 딸깍딸깍 계산기 소리만 울렸답니다. 총 22억 5천만 원. 거기에 30년간 키우고 가르친 거. 밥값, 옷값, 학원비. 아버지, 그만하세요.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왜? 니네는 우리 땅은 계산하면서 니네가 받은 건 계산 안 하는 기가?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니네는 그동안 우리한테 뭘 해줬노? 명절에 왔나? 아프다 하면 달려왔나? 손주들은 할배 할매를 아나? 준석이 바닥에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니네는 언제부터 부모를 ATM 기계로 본 기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기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혁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준석도 따라서 엎드렸죠. 우리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아버지, 일어나라 카잔노. 두 아들이 일어났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답니다. 철수가 한숨을 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사실 하나 더 있다. 뭡니까? 그 5,000평 땅 중에서 1,000평은 니네 명이다. 네. 준혁이 500평, 준석이 500평. 10년 전에 이미 명예 이전했다. 서류를 받아본 준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 이게 니네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지. 우리는 10년 전에 이미 다 준비해놨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땅은 절대 팔지 마라.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니네 자식들, 우리 손주들한테 물려줘라. 그게 진짜 유산이다. 예, 돈은 쓰면 없어진다. 근데 땅은 남는다. 그리고 그 땅에 담긴 이야기는 영원히 남는 기재. 순자가 며느리들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유진아. 예, 어머니.
니네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지. 돈 걱정 없이 컸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해하지 마라. 니네 잘못만은 아니다. 순자가 며느리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니네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시골 사람들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아닙니다, 어머니. 근데 말이다. 진짜 부자가 뭔지 아나?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제. 예, 어머니. 우리는 가난했지. 근데 이웃을 도왔다. 그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었어. 며느리들이 순자를 껴안고 울었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가족들이 짐을 쌌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 더 머물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 내일 저녁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는 기가? 니네 바쁘지 않나? 아닙니다. 월요일 스케줄은 조정했어요. 준혁이 대답했어요. 평생 한 번도 일정을 미룬 적 없는 그가 처음으로 가족을 선택한 거였죠. 아버지, 저도 내일까지 있을기에. 병원에 연락해놨습니다. 준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라. 순자가 부엌에서 며느리를 불렀어요. 예, 어머니.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어요. 평생 요리를 안 해본 그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배우려 했답니다. 이게 우리 집 된장이다. 3년 묵은 거제. 와, 냄새가 정말 구수해요. 이걸로 된장찌개를 끓일 건데 잘 봐라. 순자가 천천히 가르쳐줬어요. 멸치 육수 내는 법, 채소 썰는 법, 된장 푸는 법. 어머니, 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잘한다, 잘해. 조금만 더 끓이면 돼. 옆에서는 유진이 김치를 배우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이 배추는 언제 절이신 거예요? 어제 절였지. 오늘 양념하고 담그면 딱이다. 우와, 정성이 정말 대단하세요. 정성? 이게 바로 사랑이지. 가족을 위한 사랑. 유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당에서는 철수가 손주들을 데리고 텃밭에 나갔답니다. 할배, 이게 뭐예요? 상추다. 네가 좋아하는 쌈 만드는 거지. 우와, 할배가 키우신 거예요? 민준이가 신기한 듯 상추잎을 만졌어요. 그렇지. 씨앗을 심고 물 주고 햇빛 쬐면 이렇게 크는 기다. 할배, 저도 심어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철수가 민준이 손에 호미를 쥐어줬어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파고 씨앗을 넣고 흙을 덮고. 와, 재밌어요. 민서도 옆에서 따라했답니다. 할매, 저도 할래요. 그래, 우리 손주. 이리 와봐라. 순자가 나와서 손주들을 도왔어요. 한쪽에서는 준혁과 준석이 장작을 패고 있었답니다. 형, 이거 진짜 힘드네. 맞다. 아버지가 이걸 매일 하셨다는 기가. 우리가 정말 몰랐지. 준혁이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형, 우리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지. 그래야지. 매달 내려오자. 매달? 매주 내려오자. 매주? 그래. 금요일마다 내려와서 주말 보내고 가는 기다. 좋지. 나도 그럴 기다. 형제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식사 시간. 손수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된장찌개, 상추쌈, 겉절이, 고등어구이. 자, 많이 묵어라. 아버지, 제가 상추쌈 싸드릴기에. 준혁이 아버지에게 쌈을 싸드렸어요. 40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어머니, 저는 찌개 더 드릴기에. 준석이 어머니 그릇에 찌개를 더 담아드렸어요. 고맙다, 아들아. 순자도 눈물을 훔쳤어요. 할배, 이 상추 제가 심은 거예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대단하네. 할매, 저는 깻잎 땄어요. 민서도 신이 나서 말했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처음으로 진짜 식사를 했어요. 핸드폰도 보지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이 집 지으실 때 얘기 좀 해주이소. 준혁이 물었어요. 아, 이 집? 이 집은 말이다. 철수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1985년에 지었지. 니네 할배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집을 지어라 하시면서. 할배가요? 그래. 할배가 이 자리를 직접 정하셨지. 여기가 명당이다. 이 집에서 너그 자식들이 잘 될 거다 하시면서. 손주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됐나 봐요? 그렇지. 니네 아버지, 삼촌 다 이 집에서 태어났고 이 마당에서 뛰어놀았지. 우와. 그리고 말이다. 이 마루에서 니네 아버지가 공부했지. 밤새도록 책 읽고. 준혁이 마루를 쓰다듬었어요. 낡은 나무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이 느껴졌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얘기도 해주이소. 준석이 졸랐어요. 니는 말이다. 순자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살 때 강아지 풀 먹이겠다고 풀을 뜯어다가 밥이랑 비벼줬지. 강아지가 안 먹으이 네가 먹어봤는데. 어머니, 쓰다고 울면서 강아지도 이거 먹으면 쓰제? 하더라. 하하.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어머니, 제가 할기에. 서영과 유진이 나섰어요. 아이다. 니네가 손님인데. 아닙니다. 저희가 며느리인데 당연히 해야지. 두 며느리가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답니다.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었죠. 어머니, 이거 어디 두는 거예요? 저 찬장에 넣어라. 예. 그날 밤 마당에 모닥불을 피웠어요. 와, 불이다. 손주들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예전에는 말이다. 이렇게 모닥불 피우고 밤마다 이야기를 했지. 철수가 장작을 하나 더 얹었어요. 무슨 얘기요, 할배? 옛날 얘기, 무서운 얘기, 재밌는 얘기. 저도 듣고 싶어요. 가족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답니다. 자, 그럼 옛날 옛적에. 철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손주들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듣고 아들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들었죠. 별이 쏟아지는 시골밤. 여보 봐라. 저 별. 순자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우와, 별이 정말 많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못 보제? 네, 할매. 서울은 너무 밝아서. 그래서 별을 보려면 시골에 와야 되는 기다. 철수가 손주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저 별들이 니네 할매, 증조 할배들이다. 하늘에서 니네를 지켜보고 계시는 기제. 진짜요? 그럼 네가 착하게 살면 저 별들이 더 밝게 빛난다. 민준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배, 저 별 정말 밝아요. 그래, 그럼 우리 손주가 착한 기제. 철수가 손주를 안고 웃었답니다. 그때 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돈보다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요. 저희가 세상을 잘못 살았어요. 돈만 보고 성공만 보고. 준석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 추억. 철수가 아들들을 바라봤어요. 늦지 않았다. 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지. 예,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큰 유산이 뭔지 아나? 땅도 아이고 돈도 아이다. 철수가 손주를 가리켰어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제. 그게 진짜 유산이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순자가 며느리들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유진아. 예, 어머니. 니네도 언젠가 시어머니가 될 기다. 예. 그때 생각해라. 오늘 이 시간을. 예, 어머니. 절대 잊지 않을기에.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답니다. 아버지, 우리 약속 하나 할기에. 준혁이 말했어요. 약속? 예.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에 내려올기에. 매주? 예. 그리고 명절은 무조건 시골에서 보낼기에. 준석도 약속했어요. 저도입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방학 때마다 시골로 보낼기에.
농사일도 배우게 하고 할배 할매랑 시간도 보내게 하고. 철수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래, 고맙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바란 게 그거였어. 그냥 가끔이라도 보고 싶었지. 예, 아버지. 이제는 자주 볼 수 있을기에. 그날 밤 아무도 일찍 자지 않았어요. 새벽 2시까지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30년간 못한 이야기를, 30년간 쌓인 그리움을. 6개월 후, 어서 오이소. 철수와 순자가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박신의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예약이 석 달치나 밀려 있었답니다. 와,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아저씨, 농사 체험은 언제예요? 오늘 오후에 배추 수확할 기다. 같이 가자. 철수는 웃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밭으로 향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무이, 저 왔어요. 서연아, 왔나? 서연이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김장김치 담그는 거 배우러 왔어요. 아이고, 고맙다. 오늘 마을 아줌매들이랑 같이 담글 기다. 와, 기대돼요. 조금 후 유진도 도착했어요. 어머니, 손주들 데려왔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들. 민준이와 민서가 뛰어왔어요. 할매, 저희 이번 주말 내내 있을 거예요. 그래, 할매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기다. 와, 금요일 저녁 준혁과 준석도 도착했어요. 아버지, 우리 왔어요. 왔나? 오늘 뭐 도와드릴 기 있어요? 그래, 그럼 게스트하우스 방 청소 좀 해주라. 예, 알았어요. 두 아들이 열심히 청소를 했답니다. 변호사와 의사가 아니라 그냥 아들로서. 저녁 식사 시간, 게스트하우스 손님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어요.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기다.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된장찌개도 끝내주네요. 이것도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유진도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식사 후 마당에서 다 같이 모닥불을 피웠어요. 할배, 오늘도 옛날 얘기 해주세요. 그래, 오늘은 뭐 들려줄까? 철수가 손주들을 앞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준혁이 동생에게 속삭였답니다. 준석아, 왜 형? 우리 정말 행복하지? 그렇지. 진짜 행복하다. 6개월 전에 아버지가 우리 혼낸 거 고맙지? 맞다. 그때 아버지가 안 혼냈으면 우리 계속 잘못 살았을 기다. 그렇지. 순자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봐라. 우리 자식들. 응, 보고 있다. 정말 많이 변했지? 그렇지. 이제 진짜 자식들이 됐어.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고생했어. 무슨 소리해. 당신이 더 고생했지. 우리 같이 고생한 기제. 그렇지. 근데 행복했어 해. 나도 제. 두 노인은 손을 꼭 잡고 가족들을 바라봤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였어요. 준혁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세상에서 제일 큰 유산은? 응? 땅도 아이고 돈도 아이고. 준혁이 가족들을 가리켰어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야.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네가 드디어 알았구나. 예,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늦지 않았다. 예, 지금부터 제대로 살면 되는 기제. 예, 아버지. 잘 살겠습니다. 철수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날 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답니다.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었겠죠. 그래, 잘했다. 우리 손자들. 진짜 끝. 30년간 잃어버렸던 것들. 시간, 추억, 사랑, 가족.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요.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요.
땅은 물려줄 수 있지만 마음은 가르쳐야 해요.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랍니다. 박신의 가족은 이제 알았어요. 무엇이 진짜 부자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